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곤 하죠. 내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의 문제적 행동이나 이기적인 본질이 어째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나만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수없이 되뇌이며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을 나 혼자만 꿰뚫어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마저 그들의 교묘한 매력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건강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가족 중에 여러 명의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파괴적인 패턴을 알게 된 부부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경계선을 치고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문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에게 나르시시스트인 친척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그들로 인해 겪었던 상처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그 친척들의 매력과 카리스마에 쉽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나의 경고와 설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인상관리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심어주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하며 마치 당신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특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연기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깊은 이기심이나 공감 능력 부재를 알아차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들의 교묘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기 더욱 쉽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와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일이 잘 됐을 텐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늘 좋은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교묘하게 자신을 연약하고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끼게 되고 그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명백히 문제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피해자 서사에 완전히 설득당해 버리는 것이죠. 셋째, 주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 칭찬, 관심을 갈구합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죠. 이때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이 선하고 친절하기에 누군가 친근하게 다가오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친절 뒤에 숨겨진 공급원을 찾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 사람은 위험해라고 말해도 그들은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고통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 것은 아마도 그들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배신당하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기에 당신은 그들의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은 민낯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지식으로는 이해할지언정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경고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때로 직접 불에 데워봐야 그 뜨거움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때 친구였던 나르시시스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비웃고 바보로 만들었다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비참했던 것은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어리석다고 믿는 것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연 언젠가 그 친구의 교활한 괴롭힘을 알아볼 날이 올까요? 이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향해 우리 집사람은 뭘 시작하면 끝을 보는 법이 없어서 결국엔 다 내 몫이 되잖아라며 은근히 비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우리 집도 그래 하며 가볍게 웃어넘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아내를 희생시켜 자신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뿌리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높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 즉 그림자 자아를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미숙함, 질투, 실패의 가능성 등을 인정하기 두려워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완벽하다는 환상 속에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 고독한 싸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실을 말하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고 겪은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분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고 당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말을 즉시 받아들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씨앗을 뿌릴 뿐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그들의 경험과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속도와 타이밍에 따라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당신은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라고 말해줄 때 당신의 말은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가닿을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은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꾸준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신이 더 깊은 통찰력과 건강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지에 좌절하기보다 당신의 그 명료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은 결국 진실의 편에 서서 모든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의 평화 속에서 굳건히 서 계시기를